여러분 안녕하세요. 실과 시간입니다. 벌써 6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즐겁게 온라인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 자료 역시 온라인 계약에 따라 여러분의 수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1단원, 2단원까지 온라인 학습으로 실과를 마무리했는데 여태까지 배운 내용 잘 이해하고 있나요? 잘 이해하고 있겠지요? 네, 새로운 단원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단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초성 퀴즈예요. 생활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배울 새로운 세 번째 단원의 제목, 바로 생활과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보통 단원명에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 3단원 제목에서 보이는 핵심 낱말은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바로 소프트웨어겠지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여러분은 이 소프트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나요? 참 이게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뭐라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사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과 시간에 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함께 배우면서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닫았는데도 밖에 소음이 좀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이런 잡음이 좀 섞이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수업에만 집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의미가 무엇일지 실과 교과서 37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37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소프트웨어의 의미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는 영상을 잠깐 멈춰주는 기지를 발휘해주세요. 자, 37쪽으로 떠나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교과서의 날개 질문까지 아주 꼼꼼히 아주 천천히 잘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이었지요? 네,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이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이 설명글에 하드웨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또 어떤 의미였나요? 네, 하드웨어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전자장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기계장치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전자제품들 이런 게 하드웨어라고 보면 돼요. 핸드폰, 텔레비전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게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낱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 속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게 하드웨어고 어떤 게 소프트웨어인지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설정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만 했던 냉장고가 재료에 따라 알맞은 온도를 조절하고 식재료를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냉장고로
물의 온도와 세탁 시간, 물의 양을 직접 설정해야 했던 세탁기에서 빨랫감의 종류를 고르면 알아서 설정되는 세탁기. 크기나 생김새는 거의 그대로인데 어떻게 똑똑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기계 안에 넣은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 덕분입니다. 기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의 똑똑한 기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시계, 노트북. 이 똑똑한 기계들은 아주 작지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수도 있고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대체 이 많은 기계들 속에 똑똑한 소프트웨어들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걸까요? 컴퓨터를 보면서 찾아볼까요?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와 본체, 마우스와 모니터 안에 전선과 회로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 중에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다른 장치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연산하고 처리하며 이 처리를 위해 임시기억도 합니다. 컴퓨터의 모든 작동을 CPU가 운영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똑똑한 기계들 안에는 CPU 같은 장치들이 있답니다. 이 CPU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필요한 명령들을 정리한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을 보내기 위한 명령을 모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지도를 볼 때는 지도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명령을 모은 프로그램이 쓰이게 됩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간 프로그램들 모두 하드웨어를 똑똑하게 쓰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입니다.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말입니다. 쇼핑이 편리해진 것, 음식 주문이 편리해진 것 모두 새로운 기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기계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만들어질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네, 영상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았어요. 지금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앞으로는 또 얼마만큼 소프트웨어가 발달할까요? 지금은 거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미래의 삶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영상 속에 어떤 하드웨어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왔나요? 자, 먼저 하드웨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딱딱한 기계 장치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영상 속에 등장한 하드웨어는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형체가 있어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딱딱한 기계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도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 스마트한, 똑똑한 냉장고에서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고 뭐 또 유통기한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 세탁기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것에 따라 물의 온도, 세탁 시간, 물의 양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조정해주는 이런 세탁기의 프로그램. 또 컴퓨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운영체제나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이처럼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둔 프로그램들이 모두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즉 하드웨어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말해요. 자,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 기타 전자제품 등 이런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그냥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장치밖에 되지 않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이상의 아주 똑똑한 지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혹시 이해하지 못했다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실과교과서 37쪽을 다시 한번 꼼꼼히 또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갑자기 이해하기 싫어진 건 아니겠지요? 네,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 믿고 우리 다음 내용, 우리 주변의 소프트웨어들을 찾으러 한번 직접 떠나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주위를 둘러볼 거예요. 다음 화면에 선생님이 하드웨어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그 하드웨어, 그 기계 장치를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하드웨어라면 내가 이걸 언제 사용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서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하드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이 하드웨어를 여러분은 언제 사용하나요? 직접 말해야 합니다. 지금 뭐 영상을 본다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듣는다는 친구도 있고, 정보를 검색한다는 친구도 있고, 아주 다양한 답변이 들려오네요. 선생님의 귀가 열려 있어요. 다 들려요. 자, 다음. 이 하드웨어, 내비게이션은 언제 사용하나요?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면 언제 사용할 것 같은지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로봇 청소기, 이 하드웨어는 언제 사용하나요? 자, 이번엔 전기밥솥이네요. 전기밥솥은 언제 사용하나요? 요즘은 전기밥솥으로 되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전자시계입니다. 애땡워치 이런 거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선생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제 사용할 것 같은지, 어떻게 사용할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요? 자, 다음 하드웨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를 여러분은 언제 사용하나요? 선생님도 실제로 스마트폰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들려줄 것 같네요. 자, 그럼 방금 살펴본 하드웨어, 여러분이 이 하드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까지 아주 잘 말해주었는데 이 하드웨어 속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이번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찾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금 대답한 이 하드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생각에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 속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지 함께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언제 사용한다고 답했었나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정보를 검색해요 하면 컴퓨터 안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재생해요 하면 음악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영상을 재생해요 하면 영상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요. 게임을 해요 하면 이 게임 자체가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지. 내비게이션은 길을 찾을 때 여러분이 사용을 하지요 또는 하겠지요. 그럼 내비게이션 안에 이렇게 경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또는 요새는 내비게이션으로 맛집이나 근처 미용실, 카페 이런 것도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안에 있는 겁니다. 혹은 정확한 주소를 검색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내비게이션 안에 있습니다. 다음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아마 사용하는 때가 다 같을 것 같은데 정해진 구역을 청소할 때 우리가 청소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 안에는 정해진 구역을 장애물을 피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전기밥솥입니다. 전기밥솥. 여러분은 언제 전기밥솥을 사용하나요? 네, 밥을 지어요. 이렇게 우리가 곡물에 따라서 밥을 짓는 어떤 가열 시간, 온도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설정만 해두면 밥의 종류에 따라 가열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에 있습니다. 또 예약한 시간에 따라 밥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기에 우리가 시간을 예약해 놓고 밥을 할 수 있겠지요. 또 밥이 다 지어지면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우리가 제때제때 밥을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자시계예요. 전자시계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새 전자시계로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있을 것이고 또 문자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있을 것이고 화면 속에 있는 전자시계처럼 날씨를 알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겠습니다. 또 보면 요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전자시계를 많이 차더라고요. 심박수를 알려주고 또 내 운동량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스마트폰 안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역시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가 채팅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 영상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 또 날씨를 알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밖에도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소프트웨어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 곳곳에 있고요. 또 이걸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실과교과서 38쪽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과서 옆에 조그만 글씨로 적어진 날개 질문까지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세요. 역시나 영상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교과서를 읽은 뒤 다시 만납시다. 자, 떠나보세요. 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해 봤을 것이라 믿고 한번 봅시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낱말이 나왔어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었나요? 네, 사물 인터넷은 센서와 통신 장치가 부착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전자제품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사물 인터넷 기술 덕분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에 전등을 껐다 켜고 혹은 우리 집에 CCTV 같은 걸 가동시키고 이런 장면을 본 경험이 있나요? 네, 그런 게 바로 이 사물 인터넷 기술 덕분입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역시나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미국 잡지에 실린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서도 소망을 담아 상상한 미래의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상상들이 더 이상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세상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부린 마법들을 살펴볼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답답한 적이 있나요? 언제쯤 올 예정인지 알면 좋을 텐데.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네, 버스에 설치된 기계가 각 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승객에게 버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카드를 찍고 타거나 내릴 때에 승객의 수를 이용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지 여유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정보들은 그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정보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가치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로 변화된 것들을 더 찾아볼까요? 가까운 휴대전화 속부터 살펴봅시다. 휴대전화 안에는 큰 종이 여러 장에 담길 만한 세상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마법처럼 내 위치를 알고 내 주변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하는 길도 문제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까지 피해서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지도가 소프트웨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나누고 싶은 정보, 이야기, 순간들을 촬영하여 그 순간을 함께했던 모습들을 간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훌륭한 정보가 되며 어디서든 살아있는 생생한 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세상 속의 모습들은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마법을 부린 듯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인지 어디인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연결하여 손가락 하나만으로 펴고 끌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 더욱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게를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거나 은행을 가지 않고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만든 변화입니다. 현실 속이 새로운 가상의 모습을 겹치는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로 상상의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변화시킬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소프트웨어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세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선생님은 영상을 보면서 그 버스 정류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생님이 학교 오는 길까지 버스 정류장을 굉장히 많이 지나쳐요. 그 정류장들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버스가 안이 여유로운지 또는 혼잡한지 저걸 저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또 몇 분 후에 이 버스가 도착한다 혹은 곧 도착한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이게 다 똑똑한 소프트웨어 덕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요새는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님들께서 내비게이션을 두 대 두시고 한쪽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여쭤봤어요. 기사님 그런데 안에 내비게이션 이런 기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기사님께서 요새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도로 운행 정보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른 경로가 있는데도 지금 어떤 경로가 차가 덜 있고 그러니까 덜 막히고 빨리 갈 수 있는지 그걸 내비게이션에서 알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우리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간편해진다는 거 알 수 있었네요. 말이 자꾸 꼬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 배움을 통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주 잘 했나요? 이해했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도전입니다. 실과교과서 39쪽에 생각그물이 있어요. 그 생각그물을 채우면서 소프트웨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나의 상상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쪽 생각그물은 나중에 등교하고서 선생님이 검사를 할 테니 한번 나의 상상을 멋지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실과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